삼교육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2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9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7월 3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임신월 기사일이 되겠고 일진은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8글자 중에서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이걸 놓고 사주를 분석하게 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 또는 나라의 임금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원령, 이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이 태어난 환경, 주인공이 살고 있는 배경과 같다라고 해서 다른 글자에 비해서 일간과 원령을 그만큼 중시하는 것이고요. 일간과 원령의 특성을 알면 벌써 50%는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토가 됩니다. 어저께 무토 마찬가지로 기토 또한 토가 되는 것이고 물상으로 보게 되면 흙이 되는 것이다.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 화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의 기운, 서늘한 기운, 수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냉기 이렇게 말했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를 갖다가 연결시켜주고 조장시켜주고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목화 금수의 기운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계절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 되는 것이고 화는 여름, 가을은 겨울, 가을은 금은 가을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겨울이 되는 것이죠. 토라고 하는 것은 환절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로는 진술, 축미, 월 같은 경우가 다 환절기가 해당이 되죠. 토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토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방위로 놓고 보게 되면 사우에 기상을 한다고 해서 동서남북에 물론 정동, 정남, 정서, 북쪽은 아니라 하더라도 모두 관장을 하는 것이 바로 토가 된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환절기면서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중개업 같은 것을 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토일간뿐만 아니라 기토일간도 마찬가지 그런 것. 색깔로는 노란색이 주관하는 색깔이 될 것이고요. 인의 예, 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하게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를 말하죠. 신뢰.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정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땅이 움직이거나 싱크홀이 생겨서 토가 푹 꺼진다거나 하게 되면 그거는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 신뢰. 그래서 토일간들, 무토일간들, 기토일간들 또는 사주의 토가 용신이라든가 토가 희신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후중하고 온유독실을 하고 또 신뢰를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토라고 하는 것은 주관하는 실은 구진이라고 하는 것인데 저도 이거 구진은 보지 못했습니다. 상상 속의 동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건 기토가 됐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기토의 특징을 알려면 이제 기토가 음토이냐, 음과 양으로 나눠서 음토이냐, 기토이냐를 놓고 봐야 되는데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됩니다. 반대로 어저께 공부했던 양토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토죠. 그래서 원래 토라고 하는 것은 오행이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는 것이고요. 양토. 그다음에 기토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음양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음양의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음량의 차이로 인해서 성질이 크게 달라지게 되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남자가 있고요. 여자가 있는데 남자의 성격하고 여자의 성격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향 자체가 달라지죠.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어떤 토? 물상으로 보게 되면 고황토라고 해서 산이라든가 산맥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작은 개념이 아니라 큰 개념의 토가 되고 후중하고 두터운 그러한 토가 됩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쓰임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전원토에 해당이 되죠.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담장토라고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작은 정원 같은 개념, 정원 안에 작은 화초, 작은 작물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되고, 분토라고 해서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작은 토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토는 좀 고황하고 큰 개념의 토라고 하면 기토는 작은 토이기 때문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신왕해도 간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관사를 치용하는 것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기토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를 어떻게 생각한다? 작물이, 장꽃이라든가 작물이 심어져 있는 작은 정원 같은 개념, 텃밭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왕화도, 간목, 을목을 쓰기보다는 따뜻한 병화와 적당량의 물이 있어야 줘야 되겠죠. 정화, 개수를 위주로 쓴다. 그래서 선생님, 정화와 또는 임수를 쓰지 않습니까? 물론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쓰기도 하고요. 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좋고, 또 정화를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사주의 기토일간이 타주의 식상이 금이 너무 많을 때 이 금을 갖다가 억제하는 경우에는 병화보다는 정화다. 그래서 병화는 어떤 개념? 병화는 조후의 개념으로서 많이 쓰게 되고, 정화는 금을 갖다가 억제하는 개념으로 쓰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제 기토라고 하는 걸 따뜻하게 해주고, 적당량의 물이 있어서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중요한 건 기토는 습토임에 반해서 무토인 양토는 건토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은 일간의 특성은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 가지, 또 기토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를 알게 되면은 기토로서의 습성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 모두 어떤 자리를 말한다? 월주의 지지 자리를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월지, 월령이 중요한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네 지지가 있죠. 연지도 있고, 월지도 있고, 일지도 있고, 그 다음에 시지도 있지만, 이 네 지지 중에서 오로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월지, 월령이 되는 것이고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추나 추동. 이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안에는 왕쇠의 개념과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 그러니까 좀 바르게 쓰면 왕상 휴수라고 해요. 휴수사라고도 하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조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월령 안에는 왕세와 한열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인묘월은 목이 왕한 계절, 사오월은 배웠지만은 화가 왕한 계절, 지금부터 신유월은 금이 왕한 계절, 해자월은 수가 왕한 계절, 진술충미를 말했던 것처럼 토가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임묘월은 따뜻하죠. 한열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지금 신유월은 서늘합니다. 따뜻한 온기하고 서늘한 습살 기온하고 좀 다릅니다. 또 차이가 있는 건, 여름은 4월은 너무 뜨겁고요. 그 다음에 해자월은 너무 차갑죠. 그래서 이 월령 하나만 가지고도 왕세와 한야를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월령, 월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지금은 이제 신월이 되겠습니다. 신월이라고 하는 것, 절기는 입추가 되면서부터 신월이 되는 것이고, 신월은 입추와 처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이 신월이 되면서 신유, 술, 서방으로, 서쪽 방향으로 이제 완전히 넘어오게 되고, 이때는 가을이 됩니다. 지금의 신월은 초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6월은 중추하죠. 우리 추석할 때 중추지절 이렇게 표현하죠. 그와 같이 중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유, 술월 같은 경우에는 모추라고도 하고, 만주, 늦을 만자, 그 다음에 끝, 개자를 써서 개주라고도 합니다. 다 모두 가을이라고 하는 것이고, 금이 왕한 금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신월, 지금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요. 그 다음에 6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니 신유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금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금은 목을 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목은 약해질 것이고 또 금은 금생수하겠죠. 금이 왕해지게 되면 뭘 왕해진다? 수도 같이 왕해지게 된다. 근데 또 금하죠. 금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금을 생해주는 토라고 하는 기운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이 왕할 때는 화토가 그래서 약해 병사 신유술월의 화토는 그래서 포태법으로 병사 묘지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묘지 이렇게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일간 기토일간입니다. 기토일간 음토죠 전원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금이 왕할 때 기토, 어저께 무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토가 금이 왕할 때는 역시나 토생금에서 내가 생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약한데 식상이 왕해지게 되면 나를 갖다가 설기하는 것이 과다해지겠다. 쉽게 말하면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이때 금이 다시 많아지게 되면 일간 기토가 너무 약해지게 되니까 이때는 보다 일간 기토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토일간이 왕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병화, 개수를 쓴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병화는 기토를 따뜻하게도 해주지만 약한 기토를 갖다 생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신월은 병화를 쓸 수도 있지만은 금이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정화도 쓸 수 있다. 병화로서는 조후하는 것이고 정화로서는 금을 갖다가 억제한다. 금해서 금을 갖다 억제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신월의 기토는 일단 임성인 화가 매우 필요하고요. 다음으로 개수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예를 들어서 화는 있는데 개수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령 자체에 암장된 임수가 있기 때문에 수가 별도로 없다 하더라도 암장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지하수를 파서 그 안에 있는 물을 내가 쓸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병화 또는 정화를 얻고 개수가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예를 들어서 정화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간목이 있어서 정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병화 같은 경우도 지지에 뿌리만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정화 공부할 때 뭐라고 배웠으면 정화는 등촉지화라고 배웠죠. 그래서 정화는 정화를 쓸 때 항상 간목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신월의 기토는 일간은 약하고 금이 왕이기 때문에 일간 신약한 사주, 반드시 인성인 화를 필요로 한다. 병화를 얻으면 조우하면서 일간을 생활할 수 있고 정화를 얻으면 일간을 생조하면서 금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개수가 있으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 그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수 8글자의 틀을 보는 것이다. 그냥 8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상호 견제와 근역, 천간은 생극제와 지지로는 형충회합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틀을 보는 것이다. 이 격을 볼 때는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정격, 그 다음에 전왕격, 또 종격, 합합격 등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항상 이것만큼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알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십정격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정관격, 편관격, 정인격, 편인격, 식신격, 상관격, 정제격, 편제격, 양인격, 그 다음에 양인격하고 그 다음에 걸록격이라고 하는 10개의 격이 있는데 그것만큼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격을 보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말한다. 예를 들면 사주가 너무 춥다, 겨울에 태어나서 화용신이 될 것이고, 여름에 태어나서 너무 덥다, 그러면 수화용신이 될 것이고, 토가 너무 많아서 큰일이다,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야 될 것이고요. 수가 너무 많다, 특히는 임수가 너무 강하다,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해야 되는 그런
이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격국과 용신을 보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운이 대운의 흐름, 세운의 흐름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의 길흉, 화복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으니,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 세 번째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차피 격국과 용신도 일간과 원령 의 토대 위에서 살펴보게 되죠. 자,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될 것이고요. 멀리 있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겠습니다. 대 양, 즉 음토가 양금을 바꾸고요.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고자 합니다. 토생금. 쉽게 말해서 일간인 나 기토가 월지에 있는 금을 생한다. 누가 생하는 거죠? 일간인 내가 생하는 것이다. 내가 생한다라고 해서 아생자라고 하고, 아생자는 식신이 아니라 식상이라고 쓰죠. 식상이라고 쓰죠. 그래서 내가 생하는 것, 여자 입장에서 그래서 내가 낳는 것이 뭐야? 자식이죠. 아들, 딸. 그리고 이제 참고로 내가 생하는 것도 있고, 나를 생하는 내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아자, 이거는 인성이죠. 인성은 육신으로 보죠. 어머니 같은 개념이고는 이제 서로 구분해야 할 이론 개념으로 보는 거고, 자, 내가 생각하는 거 식상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의 관계 또는 음의 관계. 어저께 양토인 무토가 신월에 태어났어. 양대양. 어저께는 식신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저께는 식신격, 오늘은 뭡니까?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됐구나. 반대로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음양의 조화가 맞죠. 이거는 상관격이 된다라고 해서, 신금이 일간 기토가, 음토인 기토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상관격이 된다. 근데 신월은 금왕절이죠. 금이 신월에 뭐가 된다 그랬죠? 인관지가 돼서 왕한 반면에 토는 약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 진상관격이라고 합니다. 진짜가 붙은 보다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 진상관격. 근데 토가 금을 생하는 그런 진상관격이기 때문에 뭐를 토금 진상관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진짜가 붙으면 어떻다?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약하다. 앞에 것이 일간이 되는 것이고 뒤에 것이 상관이 되는 것이죠. 역시나 이럴 것도 설기태과하고 또 설기태과 또는 설기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설기태과 또는 설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금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토, 중기, 임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만약에 신중에 있는 임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 임수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음토가 양수를 갖죠. 토국수, 내가 극하는 것. 그래서 저거는 정제격이 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상관이 재성을 생하는 상관 생제의 구조가 되는데, 일간 기토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구조 자체, 틀 자체는 상관 생제라고 보시면은 제가 설기태과의 제다신약을 겹쳐 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신중에 있는 임수도 투출되고 신중에 있는 경금마저 천간에 투출됐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경오시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상관격에 토금 진상관격 상관생제 이렇게 보시면 역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금 진상관격에 설기태가 설기과다의 재성까지 있으면 뭐가 된다? 제다신약도 겸비하게 된다. 일간이 약한 것이 매우 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토금 진상관격들은 상관폐인해야 된다 그래요. 상관폐인, 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기토 입장에서 뭐가 인성이 됩니까? 화가 인성이 되죠. 화생도 나를 생겨주는 화가 인성이 되기 때문에 신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인성을 봐야 된다. 어떤 인성을 보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병화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저께 무토도 병화를 필요로 했고요. 오늘 기토도 정화보다는 병화를 더 좋아합니다. 이거는 정인이냐 편인이냐가 아니라, 병화는 태양지화인 것이고 정화는 등촉지화인 것이니 천하를 따뜻하게 하고 그 천하를 기토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정화보다는 병화가 공력이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오늘은 임수가 투출되어 있긴 하지만 역시나 개수 같은 것이 있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가을에 기토, 가을에 전원, 가을에 과수원에 사과, 배, 갖가지, 오곡백과가
쫙 해서 잘 익고 있다, 이런 형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 월간에 이렇게 임수가 투출되어 있는 일간 자체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없다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상관생체라고 본 것이 아니라 설기태와의 재다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연지의 진토를 받기 때문에 기토가 진의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만 역시나 금수의 세력이 너무 왕하고, 여기 더해서 간목이 일간 기토를 크거나, 물론 일간이 왕하면 간목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죠. 정관이기 때문에. 근데 일간 약한 경우에는 간목은 나를 공격하는 그런 기신이 될 수밖에 없겠다. 화를 보는 것이 그만큼 필요한데, 다행스럽게 이제 일지에서 사화를 봐서 기사 일주가 되죠. 물론 이제 이것은 사신 합수가 돼서 수의 기운이 좀 더 강해진다 하더라도 사중에 있는 병화가 완전히 꺼져서 못 쓰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 사신합수가 되지 않았을 때 사화의 공력이 100이라고 봤을 때 사신합수가 되게 되면 사중에 있는 병화의 공력이 50%에서 그 밑으로 떨어진다. 사화의 기능이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라고 해서 사화를 봐서 그 불씨를 얻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나쁘지 않다. 구조 자체는 틀은 갖췄어요. 개수가 아닌 임수를 얻었고요. 병화가 아닌 사중 병화를 얻었고, 나름대로 간목이 있어서 우량의 장부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나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연지에 있는 진토, 겁지의 뿌리까지 얻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태에서 생시에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번 생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를 봐야 되는데 사중병화 사신 합돼서 화의 기운이 많이 약해져 있죠.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임수가 더 왕해지게 되죠. 수가, 이거 신자진 수국까지는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신 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수가 왕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역시나 어저께와 마찬가지로 수가 너무 왕하면 수다 토붕이 될 수 있고, 수는 목을 생각하고 목이 다시 나를 공격하기에는 재관이 왕한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이거는 목화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을축시 같은 경우에는 뭐다? 축토를 얻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축진이 뿌리를 얻고 사중병화의 조력을 받을 수 있죠. 이거 간목도 있고 을목도 있고, 이것도 당연히 관살 혼잡으로 보는 것이 이건 맞습니다. 근데 간목은 그래도 기토 입장에서는 좋은 것으로 보지만 을목은 잡초가 무성한 그런 구조가 되겠죠. 차라리 을축시를 얻을 바에는 다른 생시를 얻는 것이 좋겠다. 을해시 마찬가지죠. 오늘 생시 중에서 절대 얻지 말아야 될 생시 바로 을해시죠. 이건 자연뿐만 아니고 저는 이날 낯이 나는데 이거 좀 주의 좀 해서, 을해시에는 태어나지 않는 걸로, 이거 사해충이 되면은 사신 합도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지 일간이 너무 약해져 버리는 단점에 을목까지 있어서 기토를 갖다가 공격하게 되면 진짜 일간 기토 낙동강 오리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신 합된다 하더라도 병화가 사중병화 병화가 뒤집어서 인사에다 뿌리를 불 수 있습니다. 구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이 개수였다라고 하면 아주 좋았을 것인데, 이건 갖출 것을 어느 정도 다 갖춘 그런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은 그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갑술 대운 때 진술충이 되는 것이 좀 아쉽고, 을해 대운 때 또 사해충이 되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울로가 좀 불순한 그런 것 말고는 사주 원국 자체는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좋아요. 이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지. 사주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똘똘하고, 뭐 지능도 좋고,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면, 혹시 영재가 아닌가, 이런 아기가 태어나서 계유대운까지 공부 잘해, 11살 때까지 잘하다가 갑자기 갑술대운 때 진술충 빵 때려 하니까 사주가 건져지죠. 이때는 아기가 이제 공부도 좀 이렇게 등한시하고 막 그러고, 을해대운 때도 사해충 되다 보니까 좀 그럴 수는 있지만, 사해충 그래도 어차피 병화 살아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겠지만 조금 뭐랄까 부침이 좀 있다 그럴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도 저라고 봤을 때는 원국 자체는 매우 좋은 원국을 가지고 있다. 여자는 아니고요. 아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병인시가 여자였다라고 하면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대운의 흐름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는 일간 자체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월이라 하더라도 진사진부토까지 투출되어 있죠. 군비쟁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감옥의 토를 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썩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만, 역시나
이것도 목화음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갑수을의 진술중, 그다음에 을의 사이중 되는 것. 그러면 뭐예요? 병진실할 바에 차라리 병인실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생각이고, 기사시, 경호시, 신미시는 의미 없습니다. 기사, 경호시 모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럼 여명은 어떤 생시가 좋습니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여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장 괜찮게 볼 수 있는 게 개유시예요. 개유시 또는 임신시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개유시 기토 입장 무토했으면 저는 무토가 뭐 임신시가 나오진 않겠지만, 뭐 임신시도 나쁘진 않아 보이지만은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 좀 문제라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여자는 요 임신 개유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임신시냐 개유시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되,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개유시가 좀 더 낫지 않나, 뭐 약간 요만큼 뭐 한 뼘 정도 차이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병인시, 무진시, 뭐 기사시, 경호시 등등 이렇게 있지만은, 여명 같은 경우에는 임신, 개유시 둘 중에 하나, 차이가 제가 개유시가 좀 좋다고 했지만은 한 뼘 정도 차이로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명은 임신, 개유 중에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